자, 이번 사례는 맥주, 생맥주 용기인 케그에 대한 과세가격 판단 여부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자 소유의 용기에 반한 비용. 용기를 이제 케그를 생맥주를 담아서 국내에서 다 팔고 용기를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 반환 비용이 이게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게 아니고 운송인에게 지불되는 것이죠.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입자 I는 수출자 X로부터 생맥주, 드라프트 케그 비어를 수입합니다. 이거는 큰 통에 이렇게 담겨 가지고 와서 보통 20리터 통입니다만은 20리터 이 통에다가 담겨 와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나서 이 통은 다시 재수출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생맥주는 제조용 P사 소유의 용기에 담아서 수입이 되며 용기는 재수출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여 통관합니다. 그래서 수입자 I사는 P사의 자회사니까 수출자 X는 P사의 수출 전담 회사로서 IPX는 동일 그룹 내 특수관계를 가진 계열사들입니다.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국내 구매자에게 생맥주가 판매된 후 회수된 용기는 제조자 P에게 다시 반송이 됩니다. 이제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LA항을 거쳐 제조자 P가 소재한 미국 중부 내륙까지의 운송에 따른 아래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LA항까지의 운송 비용, 그 다음에 미국 LA항에서 적하료, 부두 사용료, 용기의 신고 수수료 관련 비용입니다. 거기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LA항에서부터 수출자 소재지까지 미국 내륙 운송 비용. 제조자 P는 용기에 다시 생맥주를 적입하여 I에게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가격 결정 포함입니다. 관련 계약서. M그룹의 트랜스퍼 프라이스 폴리시 for 프로덕트. 이거는 이전 가격 정책이죠. 이 물품에 대한 이전 가격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고, 서플라이 어그리먼트는 공급 계약서를 이제 수입자와 제조자 사이에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가격 적용 범위는 이전 가격 정책은 여러 국가들 사이에 회사 간 제품의 이동에 적용되며 그룹의 모든 회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전 가격 정책에 따라서 M그룹이 이전 가격을 결정하고 이전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이전 가격을 결정하고 요거에 따라서 이전 가격에 포함된 항목은 직접 가변 비용, 고정 비용, 수출 관리 비용, 용기 비용이고 마진입니다. 그래서 안전 비용, 제조물 책임 및 제품 리콜 비용, 수출입 입고 처리 비용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용기 비용입니다. 컨테이너 차지는 반환 대상 용기 자금 조성 비용, 더 코스트 오브 펀딩 리터너블 컨테이너입니다. 이거는 약간은 보증금 성격을 갖게 되겠죠. 이 비용은 용기 반환 기간, 성수기 수요량, 피크타임 리ኳ이어먼트, 실제 용기 감가 상각비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국제 운송료, 운송 물품에 대한 보험료, 마케팅 및 판매 비용, 간접 노무비, 신제품 개발 비용, 운영 자본 금융 비용, 용기 원재료 재고, 회사 간의 외상 매출 계정을 포함한 이런 거는 이전가에 제외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운송료라든가 보험료, 마케팅 판매 비용, 노무비, 신제품 개발 비용, 운영 자금 금융 비용은 이전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검토의 주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전 가격은 그 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고 관세 심사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있는데, 하지만 이전 가격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용기 반환 비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기 반환 관련 계약서입니다.
M그룹의 트랜스퍼 프라이스 폴리시 포 프로덕트입니다. 물품의 이전 가격 정책. 그 다음에 공급 계약서. 계약서의 주요 관련 내용입니다. 반환 대상 용기는 병, 상자, 팔레트, 케그, 드럼, 배럴 등이며 맥주 제조업체 용기 교체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이전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반환 대상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용기 교체 비용, 유효 경제 수명, 최대 용기 수요 등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용기는 업체 간의 완전 대체 비용으로 판매돼서는 안 되며 유통업체의 자본 없이 대여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캐피탈 차지니까 이게 보증금을 받고 대여해야 되는 거죠. 권장되는 대안은 관세 목적상 용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세관 서류의 용기 비용으로서 용기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 아주 이전 가격 정책이 자세하게 나와 있군요. 이 사람들이 검토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용기 교체 비용은 뭐 관세를 안 내는 거죠. 단지 이전 가격에 포함된 용기 감가상각비는 이제 이전 가격에 포함돼서 과세가 되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반환 대상 용기는 내륙 운송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무료로 수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륙 운송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한 무료로 수출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수입한 자는 재수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와 판매자는 용기가 분실, 손상, 도난 및 특정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용기는 순장부가로 수입자에게 판매된다고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는 부과됩니다. 자, 판매업체의 책임은 뭐냐면 이 용기를 판매 시장에서 맥주 제조업체까지 적절한 장소로 반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자게 되겠죠. 수입자. 이걸 이제 용기 입장에서 용기를 다시 판매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수입자를 포함한 N그룹 각국의 판매회사를 말하는데 이 용기를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는 이거는 그 수입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은 비반환 대상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그 케그가 20리터짜리가 이제 몇 개가 있다 이게 그러면 이 케그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 괴짝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나무 괴짝은 이제 파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한 번 쓰면 못 쓰는 거니까 이걸 내리면서 그래서 이 나무 괴짝은 파기를 하고 여기 있는 요 용기만 재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빈 용기만. 그 빈 용기는 뭐 용기가 이거는 맥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 왁구를 짜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운반을 하지만 이게 용기를 이제 빈 용기는 이 왁구 필요가 없죠.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싸가지고 보냈다가 뭐 깨지든 어쩌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비반환 대상 용기가 이겁니다. 이 나무 목재 사용되어 포장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당사자들이 이 제품을 반환 대상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런 공급에 관련된 조건을 통보하고 수입자가 그런 조건을 계속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거를 컨디션 오브 서플라이로 수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기의 반환 비용 부담 관련 내용입니다. 모든 수입 물품의 인도 조건은 미국 내 맥주 제조자의 공장도 조건이기 때문에 국제 운송비는 이전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불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비는
이 수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반환 대상 용기를 한국에서 미국 내 맥주 제조 공장까지 반환하는 비용도 이 수입자가 비용합니다. 동 용기의 세척 비용은 거래 가격에 포함됩니다. 세척 비용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요거죠, 요거. 반환 대상 용기를 한국에서 미국 내 제조공까지 반환하는 비용. 요거를 이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운송 관련 비용이냐가 이 사례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건 용기에 반환 비용은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간접 지급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건 용기에 반환 비용은 수입 이후에 발생되고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닌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반복 사용 용기의 운송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복 사용하는 용기, 수입 이후에 발생했다는 게 쟁점입니다. 이거는 간접 지급으로 볼 것이냐, 수입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지급 가격은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 가격입니다. 가격으로서 실제 지급 가격에는 간접 지급 가격도 포함을 하지만, 간접 지급이란 실질적인 수입 물품의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30조 2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20조 6항 각호에서 간접 지급의 형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는 수입 이후 수입항 도착 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용기에 반한 비용은 본건 수입 물품인 생맥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후 회수된 반복 사용 용기를 구매자가 다시 미국 판매자의 창고까지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동반환 비용에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야 할 서울 부산 간 국내 운송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반환 비용은 수입 이후에 발생된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감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본건 용기에 반한 비용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반복 사용한 용기에 반한 비용이고, 동비용은 판매자가 아닌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송 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므로 간접 지급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건 용기에 반한 비용은 수입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고 간접 지급 금액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건 용기에 반한 비용은 수입 이후에 발생된 게 쟁점이죠. 수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 물품의 대가가 아닌 운송인, 이거는 수입의 대가가 아니라도 운송 관련 비용이면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지급해서 하는 반복 사용 용기의 운송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사례 하나가 의외로 운송 관련 비용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다음 사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